자, 새로운 걸 배워볼 건데, 자, 저는 여기다가 div를 한 몇 개 정도 만들까요? 한 5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5개 정도 만들고, 이 div한테 뭐라고 할까? 너비도 한 200픽셀, 높이도 한 200픽셀 해볼게요. 2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라고 하고, 마진을 한 얼마로 주는 게 더 좋으려나? 한 10픽셀? 10픽셀 말고 10픽셀 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디스플레이를 좀 바꿀까요? 인라인 블록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볼게요.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좀 숫자도 좀 부여를 해보고요. 자, 폰트 사이즈도 한 4 rem, 폰트 웨이트도 볼드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나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내가 만약에 이 1번 이미지,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 4번 박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내가 1번 박스의 색상을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했죠? div 한 다음에 NTH 차일드로 접근해서 만약에 색상을 줬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한테만 접근해가지고 나는 NTH 차일드 1 또는 뭐 퍼스트 차일드 해가지고 요 녀석한테 색상을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상이 당연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식으로 얘를 이 NTH 썼다가 뭐 차일드 2, 3, 4, 5 만약에 동일하게 HTML에는 실제로 여러분들 코드가 동일한 코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div가 어떤 특정 부모 자식 안에 div가 20몇 개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녀석을 골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일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 이런 식으로 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편한 걸까요? 안 편하겠죠. 그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어쨌든 뭐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내가 좀 이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아지를 한 열몇 마리 집에서 키운다 해볼게요. 그러면 강아지한테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름을 붙여주지 않나요? 그렇죠?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강아지를 내버려두면 도대체 얘가 몇 번 강아지고 몇 번 강아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당연히 이름표를 붙여놓으면 할 수는, 이름표가 아니라 뭐 내가 표시를 해놓으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알아볼 수 없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div가 한 200개, 300개가 동시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녀석한테 NTH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NTH가 이제 적을 때는, 그러니까 동일한 div가 적을 때는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없는데 div가 굉장히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어떤 내가 원하는 녀석이 중간에 있다. 그러면 그게 몇 번째 있는지 세야 된단 말이에요. 코딩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내가 프로젝트를 완성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세고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한테 이 모든 엘리먼트에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름이라는 걸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클래스예요.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다시. 자, 모든 엘리먼트에는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클래스는 이름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첫 번째 div라는 녀석한테 이름을 짓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아지한테 뭐 콩순이라고 이름 짓겠다. 뭐 콩이라고 이름 짓겠다. 볼이라고 이름 짓겠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A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클래스를 쓸 때는 무조건 이거는 이 속성명. 얘도 마찬가지로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클래스, 얘 이제 속성명, 그 다음에 구분자, 그 다음에 속성 값이 들어오는데 속성 값은 무조건 큰 따옴표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면 절대 안 먹습니다. 작은 따옴표도 안 돼요. 무조건 큰 따옴표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즉 1번째 자식인 요 녀석한테 이름을 뭐라고 붙여준 거예요? A라고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한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a라고 적어주면 끝이에요. 이 .a가 뭐냐면 내가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 어떤 클래스 이름?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div 한 다음에 nth child 1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랑 지금 어쩌면 지금 코드상에선 동일한 코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로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얘로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짧은 게 좋잖아요. 그죠?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한테 접근해가지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가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마찬가지로 얘도 B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B라는 클래스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B. 그러면 이게 뭐다? 내가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색상을 입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클래스 이름은 동시에 작성이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클래스 이름은 중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은 다 선택이 되고, 보이시나요? 지금 3번, 얘는 가진 녀석이 3번인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은 모두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속성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또 뭘 해볼 거냐면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하게는 클래스 이름을 여러 개를 줄 수도 있거든요. 다시 클래스 이름은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B라고 적어볼게요. B. 그러면 B라는 클래스 이름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여기다가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한테는 그린이라 했고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한테는 골드주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얘는 클래스 이름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한테 지금 요 그린,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은 골드. 그러면 속성이 뭐가 들어갈까요? 둘 중에 B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B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이 속성을 여러분들이 뒤에 썼다가 해가지고 얘가 들어간 게 아니라 코드를 지금 우리가 뭘 마지막에 썼죠?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얘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여기다 쓰면 누가 들어갈까요? A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 차이는 있어요. 순서 차이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A, B 클래스 이름을 동시에 가진 녀석을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A, B 이름을 가진 동시에 가진 녀석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 .A, B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B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는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했을 때 누가 더 우선순위가 제일 높냐면 이런 식으로 쓴 것보다 얘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왜냐면 어쨌든 얘는 클래스 이름을 2개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녀석을 선택한다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지금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더 적어볼게요. 자, div 한 다음에 .a, .b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div라는 엘리먼트이면서 A라는 클래스 이름과 B라는 클래스 이름을 동시에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얘는 어쨌든 태그가 엘리먼트가 div여야 되고 A하고 B라는 클래스 이름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블랙이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둘 중에 지금 얘는 AB 클래스 이름을 동시에 가진 녀석한테는 이 속성을, 얘는 div 엘리먼트면서 AB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한테는 이렇게 준다고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코드를 짠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블랙이 들어간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 AB라는 녀석이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간 건데, 자, 얘 같은 경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지금 둘 중에 어떤 코드가 들어갈까요? 얘가 들어갈까요? 아니면 얘가 들어갈까요? 자, 다시 1번이 들어갈까요? 2번이 들어갈까요? 1번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작성했을 때 얘가 더 우선순위가 셉니다. 왜냐면 얘가 좀 더 정확하죠? 얘는 그냥 AB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AB 클래스 이름을 다른 녀석도 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명밖에 못 가져요? 다른 녀석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AB 클래스의 이름을 여기다가도 동시에 이런 식으로도 부여 가능해요.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런 식으로 부여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다? 얘는 지금 이런 녀석은 지금 몇 명? 한 명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태그를 다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보이죠? 주황색 들어간 거. 이런 식으로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간에 누가 우선순위가 더 세다고요? 엘리먼트 이름이 붙인, 즉 엘리먼트 이름이 붙고 AB 클래스 이름이 가진 녀석이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아니면 요렇게 보통 많이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뭐 A, B, 뭐 C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은 엄청나게 많이 부여할 수 있으면 제한이 없어요. 제약이 없고 클래스 이름은 굉장히 많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연습하기 때문에 A라 짓고 B라 짓고 C라고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뭐 자식 이름을 A라 짓고 B라고 짓고 C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자식 이름을 뭐 예를 들어 뭐 개똥이 대충 짓는 사람 없잖아요. 이름 정확하게 짓지. 실제로 실무에서도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는 그거와 관련된 이름을 명확하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실무자들도 이 클래스 이름 짓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단어가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단어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은 연습하기 때문에 ABC 뭐 이렇게 적는 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자, 여튼간에 여기다가 저는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녀석은 지금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속성이 들어가겠죠? 퍼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이거는 클래스하고 다른데 I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ID 개념. 자, 이거는 ID하고 클래스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택 엘리먼트에 대해 이 고유의 이름을 부여하는 건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같은데 ID는 딱 하나밖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ID는 중복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회원가입 한다 했을 때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하잖아요. 중복이 가능한가요? 중복 불가능하죠. 똑같아요. 아이디도 이런 식으로 아이디는 모든 HTML 선상에서는 딱 하나밖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A, B, C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가능해요. 이렇게 짓는 클래스처럼 이런 식으로 A, B, C 이렇게 짓는 것도 안 되고요. 무조건 ID는 요렇게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얘는 클래스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금 5번은.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 여기다가 얘는 샵입니다. 샵 한 다음에 A. 이게 뭐냐면 ID가 A인 녀석한테 내가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핑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핑크 줬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B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BC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샵 B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얘 속성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BC 주는 순간 어떻게 됐죠? 핑크가 깨져버렸죠. 그게 왜 그렇다? 요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ID는 무조건 하나밖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사실 얘도 이렇게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보이시나요?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코드를 잘 짜야 되는데 지금 A라는 아이디가 중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중복됐죠? 이런 건 안 돼요. 무조건 HTML상의 아이디는 무조건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의 이름 또한 딱 하나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이디를 작성할 때 규칙입니다. 왜냐면 HTML상에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뭔가를 식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배울 건데 그 아이디, 고유의 아이디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녀석한테 뭔가를 속성을 입힌다거나 뭔가를 애니메이션을 준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 얘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 해서 뭐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웹에서 뭐라 하진 않아요. 오류를 내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코드가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모든 HTML상에서 아이디는 몇 개? 하나여야 돼요. 무조건. 이건 규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가능하겠죠. B라고 짓는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된다고요? 요거 안 돼요. 요렇게 하지 마세요. 요거 절대 금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속성 다 깨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div이면서 샵
샵 B. 이게 뭐다? dir이면서 id가 b인 녀석을 선택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는 네이비라 할까요?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다? 클래스하고 아이디에 대한 개념인데, 클래스는 쉽게 말해서 그 엘리먼트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다.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지어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만 클래스는 이름을 여러 개 지을 수도 있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클래스 이름을 짓는 거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10개를 넣어도 되고 20개를 넣어도 되고 30개를 넣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아이디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이디는 무조건 하나밖에 넣을 수 없고, 그리고 HTML상의 아이디 중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했을 때 로그인 아이디 중복 안 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하고 클래스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